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같은 재료 가지고 또 밀고 올라가기는 어려웠고, 또 뭐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열심히 또 오른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증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몇몇 업종에서 호재성 재료가 해외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또 일부 대형주들이 반응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한 종목은 적었지만 일부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들 오늘도 대규모 매수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했고, 그 외에 이제 운송 장비는 타고 다니는 업종, 자동차 아니면 조선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조선 쪽이었고, 그다음에 금융, 오락문화는 이제 엔터주들 이런 쪽이 매수였고, 금속은 이제 철강주들, 그다음에 이제 증권 업종이 이제 매도로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뉴스가 나온 종목군들이 올랐어요.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엔터주, 이렇게 이제 뉴스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보도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상승한 나라가 이제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폭이 미미했잖아요. 뭐 많이 올라봐야 이제 뭐 대만 정도 본다고 해봐야 뭐 0.5%대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심스러운 가운데 몇몇 종목군들이 그냥 선별적으로 올라갔다. 다른 나라들도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코스피는 음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상단, 4,200, 조금 타이트하게 보면 4,150 정도인데, 그러니까 박스권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보면 대형주만 올랐고 중소형주는 빠져서 오늘은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은 아예 그냥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끝나서 21선 살짝 깬 상태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아예 그냥 오늘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0.4%, 중형주 1.3%, 소형주 1.66% 하락했는데, 아까 코스피하고 붙여서 보면 오늘은 사실상 코스피 대형 업종 빼놓고는 다 빠졌어요. 코스피 대형주만 몇몇 매수 묶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자, 좀 숨고르기 하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오늘은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하는, 이제 밀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면 오늘 미증시가 상승한 업종이 일방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10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올라간 것부터 쭉 놓고 보면 대체로 뭐 예를 들어서 소재 쪽, 금융업종, 산업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 증시하고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좀 애매한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올라갈 때 보통 테크 업종,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갈 때 우리 증시가 이제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오늘 업종 11개 중에서 테크 업종은 10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서 2등.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오늘 AI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뭐 이거 가지고 미증시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은 오늘 내년 증시 낙관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간 거라서, 뭐 이게 테크에서 또 서프라이즈한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다면 모를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오늘은 이제 조금 쉬어가자, 뭐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마감 방송에 설명드린 게 이틀 동안 1,100개 정도 올라갔는데, ADR상 이게 이제 과매수권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후부터는 아마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쭉쭉 나올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되면 이제 또 이게 뭐 중립 정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1,100개, 뭐 1,200개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연속적으로 쭉쭉 연결돼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DR은 120 정도,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 수 비율이 이제 120 정도 되면 상승한 종목이 20% 정도 더 많은 건데, 그 정도를 보통 우리는 과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그냥 상승 종목 많았다가 하락 종목 많았다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 섞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적어도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가격 부담이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 오른 거를 일부는 조금 정리해가는, 그런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종목들 그래도 개인기가 좀 있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해군은 그 한화와 협력해서 배를 만든다, 군함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아, 마스카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면 한국 조선업체 돈을 여기서 또 벌겠구나.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 2026이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제 케이팝 아이돌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전역의 방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한한령이 풀리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중국에서 뭐 공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엔터주들 내년도 실적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멤버 중에 일본 쪽 멤버가 적은 엔터사가 어디냐, 뭐 또 이런 것 뒤지는,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오늘 엔터주는 이 뉴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유난하게 올라갔죠. 스페이스X 상장의 실질 수혜주다. 뭐 여기에 이제 투자한 금액이 뭐 몇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서 지분 가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남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뭐 증권업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재료가 좋게 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뉴스 나온 종목군들을 골라서 매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매도하거나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종목들 보면 뭐 하나오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오늘장에서 61선 단반에 돌파. 이게 61선 돌파한 거는 11월 후반부에 밀리고 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좀 특이한 건 뭐 보통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종목은 단타들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플러스는 나도 음봉 나오는 케이스들이 보통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양봉으로 나온 게 되게 좀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가 최근에 은근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하다가 저점에서부터 거의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엔터주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만약에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제 정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 자체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떤 실제로 열리게 된다라면 이제 좋은 찬스가 되겠죠. 업종으로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봇이 오늘 장중에 최고가, 예, 장중 이제 최고가 경신을 했다가 윗거리 길게 달고 이제 밀리면서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 보면 로봇 쪽에 은근히 좀 매수가 있는, 물론 이제 로봇 내에서도 좀 엇갈리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관찰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물량 모아가면서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오늘 제일 관심을 저는 가졌던 건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뭐 어떤 무슨 뭐 좋은 의미, 어떤 관심, 나쁜 의미 관심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투자 경고를 어떻게 의식을 할 거냐. 왜냐면 내일이 그 기준일이래요. 예, 내일 기준으로 15일 신고가가 돼버리면은 거래 중지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뭐 거래 중지 안 되겠죠. 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투자자들이 의식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그 근처에서 맞고 밀렸잖아요. 더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올라간 걸 감안을 해보면 이거는 이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내일 넘어가게 되면 좀 뭐 이런 어떤 발목 잡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제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움직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갈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어쨌든 15일 이내 신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주요 대형주는 탑10에서 4개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조방원에서 이제 원전 빼고 조선하고 방산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지수 11포인트 이제 올려놓고,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계열이 좀 부진한, 물론 이제 플러스 난 종목도 있었지만 그랬고, 로봇주가 이제 올라가고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엔터주들 이런 것들이 좀 선별적으로 좀 오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9천억을 샀어요. 예, 9천억을 샀고 선물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외국인들 비차익으로 되게 많이 샀다. 뭐 근데 오늘도 비차익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비차익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비차익 어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는 15개 이상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이 나라 주식시장이 좋아. 그러면은 뭐 매수하는 방식이, 나는 그런데 이 나라에서 반도체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는 거고, 그래도 반도체도 좋지만 다른 것도 다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한 번에 15개 종목을 싹 사들여요. 그걸 이제 비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제가 빵집에 비유했죠.
빵집 가서 팥빵만 살 거냐, 아니면 이 빵집 무조건 맛있어. 그래갖고 15개 한 번에 살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있다. 근데 비차익 매수가 이어지고 많을수록 주식시장이 추세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비차익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건 차별화 장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차별화 장세. 근데 주식시장 자체는 괜찮게 보나 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매수한 종목 보면 전체 매수의 3분의 2가 삼성전자였어요. 예, 삼성전자가 600억, 6천억대,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6,400억 원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고, 하이닉스 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예,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수에 거의 한 80% 정도가 반도체에 이제 집중이 됐고요. 그 아랫단에 보면 뭐 그냥 금융주 좀 있고, 뭐 조선주 일부 좀 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하나오션이 이제 그 다음에 있었고, 근데 기관 하여튼 뭔가 뉴스 나오면 반응을 해요. 뭐 하이브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 나온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로봇주가 이제 엇갈렸습니다. 어떤 거 로봇 사고, 어떤 거 로봇 팔고, 다음에 이제 엔터주 일부 들어가 있고, 반도체도 종목별로 골라서 사고 팔고 좀 엇갈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약간 이제 로봇주는 좀 일관성 있게 일부 종목군들을 좀 어떻게든 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엔터주, 그러니까 뭐 SM도 있고 이제 JYP도 있고 이제 엔터주가 좀 눈에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예,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하여튼 최근에 기관은 이제 반도체 쪽을 은근히 공을 좀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들어가 있지만 기관 쪽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일관성 있는 게 약간 자주 매수에 등장했던 게 로봇하고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일단 바이오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제약 바이오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 어떤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증시는 증시 낙관론 때문에 경기 관련주들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테크가 주도권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으로 가면서 가격 부담이 덜한, 예, 그런 종목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어떤 업종 흐름. 근데 이제 하나 좀 걸리는 건 오늘 우리 증시가 저는 좀 하락 종목이 많았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예, 금리가 올라가고 어제 엔달러 환율이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 금리 상승, 이 조합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만약에 엔화가 초강세 가고, 그러니까 엔화 강세 가서 뭐 달러 약세되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이제 금리 상승이 조합이 돼버리면 엔캐리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엔캐리 청산이. 요 구도가 이제 되지 않는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하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특징적으로는 엔터조선,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뉴스가 나오면서 강했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게 대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되게 주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일별 순매수 매도의 규모, 그 다음에 지수하고 이제 그려본 건데, 지수가 지금 4100 위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어떤 특성이 있냐면 4100 넘어가면 몸을 사려요. 그러니까 4100 언저리 정도 됐을 때 주식을 되게 많이 사기도 하지만 4100 정도에서 이틀 연속 5천억 이상 매수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틀 연속해서 5천억 이상, 거의 1조 원, 평균 1조 원 정도를 이틀 연속 담았거든요. 그 이틀 동안 4100 위에 정도에서 2조 원을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연말이라 매매 비중도 또 줄었어요. 휴가들 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았다라는 거는 이번에 박스권을 넘기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근데 이거 하루만 가지고는 그냥 설레발일 수 있으니까 하루 더 봐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비차익 매수 포함해서 이렇게 좀 또 이렇게 4100 위로 높여놓은 상태에서 들어온다라면 이제 이게 지수 박스권을 한번 벗어나려고 시도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00 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적극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매수한다라면 그 지점 코스피 4100 언저리에서 어떤 업종이 이제 상승하는지, 이런 구도를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또 주도주 구도의 어떤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특히 이제 구독하기,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7만 갈 수 있도록 또 많이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